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셨죠? 오늘은요, 특별한 공지를 또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또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살풀이를 했었죠. 인동살풀이 아시죠, 여러분들? 숫자 음력 생일로 끝자리가 138에 해당하시는 분들 인동살인데요. 우리가요, 이렇게 태어나면 생일이라는 게 정해지죠. 근데 예전부터도 이제 우리는 음력 생일을 말합니다.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 이렇게 붙으면은 인동살이 돼요. 근데요, 10일, 13, 18일도 해당이 되고요. 20일, 23, 28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중에 이렇게 9 숫자가 해당이 되죠. 9일 동안의 날짜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138, 11, 13, 18, 20일, 23, 28일 이렇게 음력 생일의 끝자리가 138로 끝나시는 분들은 인동살에 해당되신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이 인동살이라는 어원은요, 근본적인 이유, 어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조상님들이 이렇게 업을 짓고, 나쁜 업을 짓고 가신 분들이 계신다. 근데 이 업을 본인 대에서 풀고 가셔야 되는데, 그걸 마저 못 풀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모르고 가셨든지, 그래서 업이 남아있는 분들이 그 업이라는 거는 조상에게서부터 이 후손에게 되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되물림이 되는 업을 내가 태어날 때 138이라는 숫자로 알기 쉽게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근데 이 138이라는 숫자로 찍혀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업을 또 이렇게 소화를 해내지 못하면 또다시 후손에게 되물림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돌림병처럼 되물림이 되고 또 되물림이 된다. 그래서 내 대에도 풀어야 되고 우리 후손 자손도 있으면 자손도 같이 풀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있으면 몇 가지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의 덕이 없습니다.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그 인간의 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하고도 인간이지만 본인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본인과 부모 자식 간에도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면 인간의 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지으면 부부 간의 인연에서도 인동살이 발동되면 이 덕이 없는 건데, 어떻게 덕이 없냐면 부부 간에 이별이나 공망이 들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다투게 되거나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되거나 사이가 너 각각 나 각각 이렇게 좀 무늬만 부부처럼 살게 되거나 이렇게 외롭게 살게 되는 살이 이 인동살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나랑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치 않다, 불편한 관계가 된다. 어떠한 인동살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이 자식에게 가게 되면, 자식을 치게 되면 부모와 대립이 일어난다. 그래서 참 사이가 멀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손이 행동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들과도 상호관계, 이렇게 사이가 참 어려운 불편한 관계가 되지만 집안에서도 조차 이 부부관계라든지 자식하고의 관계가 어렵다. 이 자식들이 내 맘대로 되질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어떠한 모함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불협화음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 그게 인동살이다. 인동살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움을 겪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결국은 살이라는 작용이 이 죽일 살자라는 한자성어거든요. 근데 이 살이라는 작용이 결국은 나를 치게 된다. 나를 치게 돼서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덕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금전의 덕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사는데 이제 금전재물의 힘듦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전이 자꾸 모여지고 부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쌓아놓으면 내가 쓰지 않더라도 누가 쓴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도 자꾸 금전이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금전의 덕이 없다. 금전의 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덕에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전의 덕도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어떠한 투자성이 있는 물건에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요즘에 흔히들 많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선물 이런 상품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이 돈을 넣기 시작하면 내 돈이 빠진다 이거죠. 결국은 내 돈은 다 흩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될 게,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투자성에는 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근데요, 이분들이 단 한 가지 돈을, 금전을,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떠한 이제 경매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내가 이제 순수히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를 구입을 해서 10평이 20평이 되고 20평이 30평이 되도록 이렇게 재산을 그렇게 불려 나가시는 거는 괜찮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동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살이라는 한자 성어가 죽일 살자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살이 나를 치게 되면 내가 해를 입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를 입냐면 수명으로, 단명수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단명수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데에 가면 촛불 발언을 해줘라, 아니면 이름을 팔아줘라, 아니면 사주를 팔아줘라, 아니면 명다리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려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인동살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에 이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살이라는 게 본인을 치면 본인이 수명이 단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에게 치던지 그 살작용이, 아니면 자손에게 치던지 그렇게 되면 남편이 먼저 이별이 들고, 남편하고의 이별공망, 그게 뭐예요? 남편이 이제 살아서도 이별, 죽어서도 이별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먼저 이혼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먼저 가신다든지 이런 이별공망이 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태어나면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부모자가 한 분이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살작용인데요. 그렇게 인동살의 작용이 어려서부터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나 아니면 내 자식에게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명발언, 수명장수 발언, 이런 데 촛불을 켜든지 아니면 사주를 팔아주시든지 이름을 팔아주시든지 올려주시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름만 바꾸고 자꾸 이렇게 표현만 바꿀 뿐이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을 많이 들여라, 수명장수의 발언을 많이 해드려라 라는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글쎄요, 인동살이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예민하세요. 조금 철두철미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본인이 예민증이 있으셔서 조금 이렇게 의심증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것도 있고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화를 안 내도 될 거를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꽂히면은 거기에 막 파고든다든지. 그래서요, 직업군으로는 사실은 남자분들은 형사나 경찰이 좋으세요.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근데 이렇게 예민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정신적인 어떤 장애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민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가두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에 빠지다가 결국은 극심한 상태에 이르면 방에 갇혀서 내가 나를 가두기 때문에 내 방에 갇혀서 내가 나오질 않아요. 누가 가둔 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가두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등을 진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인동살과 인동살이신 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이 두 분 다 인동살이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부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전부 인동살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자녀는 138이 아닌데요. 우리 부부는 138인데 우리 자녀들은 138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분들은 숨은 인동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동살을 푸실 때 같이 풀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인동살과 인동살인 분이 결혼을 하면 장애를 는 자손이 많이 나온다. 아픈 자손이 많이 나온다. 조금 이렇게 그런 몸수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장애라는 건요. 또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아픔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30대, 40대, 50대를 넘어서도 이렇게 장애를 입을 수가 있더라. 그게 인동살에 대한 살해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동살을 꼭 푸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살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전에는 뭐 이런 유튜브라는 채널이 없을 때에는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참 부담이 많이 되고 힘드시니까 알고도 못하고 모르고도 못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면 금액도 이렇게 소소하게 싸게 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 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인동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살이 여러 가지 살이 있습니다. 근데요, 인동살만 살이 아니겠죠. 천살 만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살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다 다른 각기 다른 본인에게 어떠한 살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풀이를 합동으로 할 때에는 또 좋은 게 천살 만살을 다 같이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인동살만 푸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나는 자궁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고독살, 고신살도 있고 뭐 과부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호래비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도화살도 있고 근데 그런 살들을 다 같이 풀어드린다. 어떤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풀어드린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다 같이 이렇게 풀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거는 인동살 한 번만 하면 풀릴까요? 몇 번을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갖고 나온 살이에요. 그러면 이 살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내가 지니고 가는 살입니다. 살풀이라고 했습니다.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진행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은 풀어야 조금 풀리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 7세 전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7세 전에 풀어야 잘 풀리더라. 빨리 풀리더라. 깨끗하게 풀리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게 어려서 풀으세요. 빨리빨리 1살이라도 어렸을 때 풀으세요. 그러면 7살이 지나고 10살이 지났는데 괜찮아요. 그럼 풀어야죠.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30이 됐든 50이 됐든 풀으셔야 되고, 또 이게 자손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살의 작용이 자꾸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풀으셔야 된다. 어떤 80 넘은 노모는 전화가 오셔서 나는 됐고요. 우리 아들이나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풀으셔야지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풀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인동살 풀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인동살 풀이 접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희군 꽃 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 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체 인동살 풀이 진행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면서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잘랐어요, 제가. 인원을 잘랐어요. 잘라서 하루에 다 할 수 없는 인원이기도 했고,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하루에 성급하게 다 끝내는 건 저도 또 제 습성상 그게 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올해는 사실은 없었던 건데 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인동살 풀이 몇 번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요, 인동살 풀이라는 거는 기본 3번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7세까지는 한 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금방 풀려요. 사주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다 풀리고 어떤 분들은 한 2번이면 그냥 깨끗하게 풀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지만 7세가 지나면서부터 이 인동살의 살의 작용이 강해지고 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갖고도 안 되고 2번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3번은 풀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30세가 되고 50세가 됐어도 한 번에 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죠, 간혹. 하지만 기본 3번은 풀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언제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죠. 그러면요, 이렇게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올해 하시고 내년에 해운년이 바뀌면 정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가에도 또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조상이 이렇게 많이 조상님이 계시죠. 근데요, 그 수많은 조상님들 중에서 본의 아니게 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가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살생을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조금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들의 업보를 받는 자손이 인동살로 태어나더라. 근데 그 자손은 그럼 누가 인동살이야? 나야 너야 모르잖아요. 그거는 확실히 표시를 주십니다. 태어난 생년월일이 음력으로 1일, 3일, 8일자가 붙으면 우리가 그거를 인동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력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생일로 138이 되는데요. 그러면 1일, 3일, 8일이 있죠. 또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이분들은 다 인동살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일 끝자리에 138이 붙으면 우리가 인동살이다. 인동살이신 분들은 조상의 업보를 갖고 태어난다. 근데 그 조상의 업보를 그 조상 대에서 다 풀지 못했기 때문에 자손에게 이어지는데, 그걸 138일로 표식을 주더라. 그리고 또 내가 풀지 않으면 또 자손에게 간다. 되물림이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60인데 풀어야 되나요? 난 70인데 풀어야 되나요? 이런 분들 계세요. 푸셔야죠. 본인도 남아있는 생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본인 대해서 아까 근본이 이거는 원초적인 이유가 조상에서 되물림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풀면 또 나도 죽어서는 조상이 되잖아요. 살아있을 땐 산조상, 내 자식들에게. 죽으면 조상, 죽은 조상이 되죠. 그러면 내 대해서 풀지 않으면 또 내가 받았던 것처럼 자손에게 되물림이 되더라. 그래서 내 대해서 확실하게 풀고 가시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1381로 이렇게 표식을 주는데요.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분만 인동살인 경우에는 자식 중에 뭐 누구는 만약에 3남매를 뒀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인동살로 태어나고 누구는 인동살로 태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부 두 분 다 인동살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3명인데 3명 중에 1명만 인동살이고 2명은 인동살이 아니야. 138이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숨은 인동살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은 꼭 다 푸셔라. 가족 단위로 꼭 푸셔라. 그리고 적어도 3번은 푸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인동살은 왜 풀어야 되나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3가지로 크게 풍파라는 거를 갖고 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풍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재물의 풍파. 세 번째는 건강, 수명의 풍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인간의 풍파를 보면 우리가 사람이 둘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죠. 근데 그 부부의 누군가가 인동살이 되면은요, 그 부부 간에 공망이 들고 이별이 들고 바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인동살의 작용이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왜 올해 그런 거예요? 이 해운년의 기운이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본인의 생년월일이 각자 다 다르죠, 사람마다. 연월일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올해 몇 월, 며칠에 더 뭔가 기운이 변하고 풍파를 맞고 바람을 맞더라. 작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우리 남편이 갑자기 바람이 나더라. 갑자기 나랑 싸움이 나더라. 우리 남편이 갑자기 죽더라. 갑자기 이혼을 하더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별은요, 살아서도 이별이지만 죽어서도 이별로 봅니다.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자꾸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살다 보면 애들 때문에 살고 정 때문에 살고 시간 때문에 사는데 밖에 나가서는 너무너무 다정한 부부. 집에만 들어오면 남남, 너 각각 나 각각 따로따로 무늬만 부부라고 하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많더라. 또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예를 들면 애기들을 낳잖아요. 자식들을. 근데 자식들을 낳았을 때 이 인간의 풍파가 부모 자식 간에도 오기 때문에 서로 또 부모 자식 간을 이렇게 갈라놓더라. 자꾸 우리 애가 커가면서 안 하던 언행을 하고 안 하던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고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이렇게 부부 간에도 안 좋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사이가 자꾸 극적으로 틀어지더라. 이게 다 인간의 풍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발 나아가면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와 부하 간의 그런 풍파, 같은 동료 간의 풍파. 그래서 인간 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잘 섞이질 못해, 사람들하고. 그 인간의 풍파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섞이질 못하고 이상하게 내 말은 오해를 해.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자식은 어디 가면 자꾸 왕따를 당해. 그게 인동살이 풍파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밖에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에서 얽히고 설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틀어지는 게 인동살의 풍파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금전재물의 풍파인데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모아놓기가 바쁘게 흩어지고 내가 안 써도 누가 쓰고 자꾸 돈이 나가.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요. 절대 돈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방법 중에 하나가. 돈거래를 했다 하면 내 돈은 안 돌아와요. 내 돈에는 이상하게 발이 달렸어. 남의 돈은 잘 들어오는데 내 돈만 나가면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인간의 덕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의 풍파가 있는 이 인동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내 돈만 나가면 망하더라. 그리고 내 돈만 투자를 하면 망하더라 이거죠. 그런 투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전재물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 내가 어떤 걸 투자를 하든 빌려주든 아니면 쌓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이유가 됐든 자꾸 나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금전재물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 그래서 금전재물이 흩어지다 보면 인동살이신 분들은 사시는데 굉장히 곤혹스럽고 공곤해져요. 그래서 인동살을 풀으세요. 푸셔야지 내가 조금씩 극복을 하고 그걸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세 번째로는 건강이 있질 않고 수명이 붙어 있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수명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요. 제가 1번 인간의 풍파, 2번 금전재물의 풍파, 3번 건강 수명의 풍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거꾸로예요. 수명 건강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엄마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건강하지가 않으면 재물운도 따라오지가 않더라 이거죠. 이건희 회장이 아프고 나서부터 삼성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 아프고 나서 죽고 나서부터 롯데가 저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운이라는 게 있지만 이 사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건데요. 수명 장수가 탄탄해야 금전 재물의 복도 따르더라 이거죠. 이해되시죠? 수명 장수가 없으면 금전 재물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명이 약하신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이 다 약하세요. 명이 좀 짧게 타고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어디 가면 맨날 이름을 팔으래. 또 이름을 올리래. 자꾸 올리래. 이름을 올려주래. 수양 엄마를 삼아주래. 명다리를 걸어주래.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명이 짧으신 분들, 명이 짧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명 길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딘가에 이름을 팔아줘. 어딘가에 이름을 올려줘. 칠성님전에 이름을 팔아주세요. 이름을 올려주세요. 수양 엄마를 삼아주세요. 아니면 명다리를 걸어주세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인동살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명이 좀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명이 짧더라.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좀 예민하세요. 예민하셔서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다툼이 나거나 아니면 뭐 소송 분쟁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내 의지와 상관없는 다른 식으로 제3자가 받아들인다든지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내가 조금 사회에서 고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정신적으로도 가두고 육체적으로도 가두게 된다. 가두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발생을 하죠. 우울증이 생기고 방에서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 진행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이 인동살로 태어나는 두 분이 다 인동살일 경우에는 장애인이 많이 태어나더라 이거죠. 근데요, 이 장애에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장애. 살다가 50살이 돼서 그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내가 휠체어를 타.
후천적인 장애. 그것도 장애예요. 그리고 고질병. 내가 어떠한 뭐 천식을 갖고 있는다든지 뭐 이런 고질병들 있죠. 뭐 혈관에 뭐 문제가 있는 혈압이 있다든지 어떤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고질병. 또 이런 분들이 또 정신적인 장애와 육체적인 장애로도 나눠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민해.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되는 그런 예민함. 그것도 선천적인 정신적인 장애인 거죠. 근데 육체적인 장애란 뭐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장애를 입든지 이것도 다 육체적인 장애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가 많더라.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런 장애 요소가 처음부터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너무 다행이잖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근본이 뭐냐면 원초적인 그 인동살이라는 게 근본이 뭐냐면 조상의 업보, 조상이 뭔가 잘못한 업보를 후손이 되물림 받아서 그걸 내 대에서 풀어라 이거죠. 그런 사명감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그걸 못 풀고 가면 내 자식에게 또 대물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60이 됐든 70이 됐든 부모님이 만약에 누구 한 분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인동살이신 분들은 꼭 풀으셔야 되고 자식분들과 함께 자녀분들과 함께 같이 풀으시는 게 기본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연희궁 꽃대신에서는 좀 일사를 분별해서 조금 무분별한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 신령님께서. 그래서 항상 정도, 항상 뭐 법도 이걸 굉장히 따지세요. 제가 이제 이 뒤에 뭐 탱화라고 하죠. 이렇게 그림이 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궁대신 마마시거든요. 저의 이제 수호신이나 마찬가지인 궁대신 마마님을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법도를 그래서 중요시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굉장히 뭐 철두철미하게 순서 정확해야 되고 법도 정확해야 되고 항상 최고로 해야 되고 그런 걸 굉장히 따지세요. 저희 신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로 모집을 하지만 그래도 일은 누구 못지않게 법도에 맞추어서 한다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뭐 다음에 또 언제 하세요? 다음에 저 벌써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르시고 오늘 처음 영상을 보셨든지 아니면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먼저 끝내놓고 내일을 내딛자고요. 그래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걸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가면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소멸을 해야 좋은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년에 해운년에 조금 좋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내년에 좀 좋으신 분들 있죠. 뭐 운기가 좀 좋으신 분들, 상승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인동살이 발목을 잡으면 내가 운을 활약을 못해요. 운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운맞이를 하든 애곤액살을 다 풀고 나서 운맞이를 하는 게 정석인 것과 같이 이 인동살을 푸시는 거를 권장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살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살 저런 살 많아요. 뭐 가부살도 있고 호래비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뭐 고신살도 있고 뭐 1000가지 만가지 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요 태어날 때는 사람마다 몇 가지씩은 다 안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살이 어떨 때는 이렇게 작용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작용하고 그 해운년의 기운이나 본인의 운의 기운, 그 달의 기운에 따라서 그 농도 차이는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살의 여러 가지 살 중에서 그래도 단연코 인동살은 안 좋더라. 다른 건 몰라도 인동살은 풀어야 되겠더라 라는 거죠. 또 하나 인동살과 더불어 어떤 자궁살이 있어. 아니면 뭐 백호살이 있어. 나가서 피 터져서 죽어야 돼. 백호살. 피를 토하고 피를 봐야 돼. 옛날에는 범에게 잡혀가는 게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게 백호살이었는데 요즘에는 나가서 막 교통사고 나고 막 피를 토하는 그런 백호살. 그러면
이게 같이 부합됐을 때 파장이 커진다는 거죠. 더 안 좋은 파장이 배로 몇십 배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갑자기 어떠한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 풀이로 주제로 이렇게 단체 행사 모집을 하지만요. 사실은 인동살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애군액살, 천살 만살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걸 그냥 통틀어서 전부 다 풀어드리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고요. 우리가 적어도 인동살만큼은, 인간의 풍파만큼은, 금전의 풍파만큼은, 건강의 풍파만큼은 조금 다스리고 가자. 한 번에 첫 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다스리고 가자. 하다 보면 좋아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힘내시고요. 뭐 아직까지 이 세계 경제 자체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또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나쁜 것도 깨끗하게 씻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복과 여러 가지 기원을 항상 바라면서 연희군 꽃대신이 오늘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행복하세요.